델타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4차 재확산이 계속되면서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16만 명을 넘었습니다. CDC는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백신 미접종자는 여행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욕시의 백신 접종 의무화에 가짜 증명서를 판매하는 사기 행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15명이 관련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이번에는 콜롬비아에서 처음 등장한 뮤 변이 바이러스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 미 전역의 주택가격이 1년 전보다 18.6% 상승했습니다. 남부 지역을 강타한 허리케인 아이다가 동북부 지역을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부 지역도 최대 6인치의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델타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4차 재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16만 명을 넘었고 7일간의 평균 입원 환자는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CDC는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백신 미접종자는 여행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어제 기준 미국의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14일 전보다 14% 늘어난 16만 41명이라고 오늘 집계했습니다. 미국에서 7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감염자가 16만 명을 넘긴 것은 겨울철 대확산이 한창이던 올해 1월 하순 이후 7개월여 만입니다. 7일간의 평균 입원 환자는 14일 전보다 19% 증가한 10만 868명, 7일간의 하루 평균 사망자는 93% 늘어난 1,346명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특히 학교가 대면 수업을 전면 재개한 가운데 어린이 확진자가 기록적인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아과학회에 따르면 8월 26일 기준 주간 어린이 신규 확진자는 20만 3,962명으로 올해 1월의 정점 수준에 근접했고 8월 20일부터 26일 하루 평균 330명의 어린이가 코로나로 입원했습니다. 한편 로셀 월렌스키 CDC 국장은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백신 미접종자는 연휴 때 여행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월렌스키 국장은 또 백신을 다 맞은 사람은 예방조치를 하며 여행할 수 있지만 이들 역시 여행을 갈지를 결정할 때 코로나19 위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백신을 접종한 친척, 친구 간의 모임은 실외에서 열어야 하고 백신 접종자를 포함해 누구든 공공 실내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뉴욕주는 이번 달부터 모든 보건업계 종사자들에게 백신을 맞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공무원들은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매주 검사를 받도록 했는데요. 이런 백신 접종 의무화에 가짜 증명서를 판매하는 사기 행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15명이 관련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맨해튼 지방검찰청이 뉴욕에서 코로나19 백신 증명서를 위조하고 구매한 혐의를 받는 1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제스민 클리퍼드는 지난 5월부터 안티백스마마라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약 250장이 넘는 증명서를 각 $200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7살 나데이자 바클리와 공모해 최소 10명으로부터 $250를 받고 뉴욕주의 백신 접종자 데이터베이스에 그들의 이름을 입력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백신 여권의 일종인 엑셀시오르 패스를 통해 주민들의 백신 접종을 확인한다는 점을 이용한 겁니다. 이외 나머지 13명은 위조 백신 증명서를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일하는 필수 노동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가짜 백신 증명서를 만들고 팔고 구매하는 행위는 공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범죄라며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이 자신의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사기 행위를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유럽과 달리 백신 접종 상태를 보여주는 전국적으로 통합된 앱이 없고 가짜 백신 증명서를 쉽게 위조할 수 있어 이런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이번에는 콜롬비아에서 처음 등장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명 뮤 변이 바이러스인데 면역 회피 가능성이 있어서 추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늘 발간한 주간 역학 보고서에서 코로나19 변이 B.1.621을 관심 변이로 분류하고 뮤라는 호칭을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뮤 변이는 지난 1월 콜롬비아에서 처음 확인된 뒤 남미와 유럽에서 산발적 발생이나 집단 발병이 보고됐습니다.
면역 회피 가능성이 있어 추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WHO는 남미에서 뮤 변이의 역학을 특히 델타 변이와의 동시 순환에 관해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코로나19 변이를 관심 변이와 우려 변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뮤 변이를 비롯해 5종이 관심 변이에 해당합니다. 우려 변이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등 4종의 변이입니다. 특히 인도에서 처음 출현한 델타 변이는 전파력이 특히 강해 전 세계 우세종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우려 변이 4종은 델타가 170개국에서 알파 193개국, 베타 141개국, 감마 91개국에서 확산됐습니다. 한편 WHO는 주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약 440만 명으로 지난주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품의약국이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정식 승인한 이후 백신 접종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식 승인 이후 일평균 1차 접종자 수는 17% 증가했습니다. ABC 방송은 지난 7일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FDA의 정식 승인 발표 이후 1차 접종을 받은 평균 미국인의 수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발표 직전 미국의 1차 접종률은 정체된 모습을 보였지만 화이자 정식 승인 이후 일평균 1차 접종자 수가 17% 증가했습니다. 화이자 승인 전주에는 하루 평균 40만 4천 명이 1차 접종을 받았지만 이후에는 하루 평균 47만 3천 명이 1차 접종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스턴 아동병원의 존 브라운스타인 박사는 예상대로 FDA의 완전 승인이 적어도 일부 사람들에게는 예방접종을 받도록 설득하기에 충분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승세가 고무적이긴 하지만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접종을 망설이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시는 허리케인 아이다로 전력 시스템이 파괴되면서 절도 등 각종 범죄도 잇따랐습니다. 뉴올리언스 시장은 범죄 예방을 위해 야간 통행 금지를 지시했습니다. 라토야 칸트럴 뉴올리언스 시장은 어제 오후 8시부터 오늘 오전 6시까지 허리케인 아이다로 전력 시스템이 파괴된 뉴올리언스에서 야간 통행 금지 실시를 지시했습니다. 캔트럴 시장은 또 주요 전력 회사인 엔터지가 오늘 저녁까지 도시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지만 전기 공급이 재개된다고 해도 도시 전체가 빠른 속도로 복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에서는 허리케인 아이다의 여파로 전기와 수돗물 공급이 끊긴 상태입니다. 수십만 명의 주민들은 언제 호전될지 기약이 없는 무더위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존 벨 에드워드 루이지애나 주지사는 앞으로 할 일이 많고 짧은 시간 안에 이 일들을 해낼 것으로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캔트럴 뉴올리언스 시장은 무더위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시내 버스 70대를 냉방시설로 사용하는 한편 시내 7곳에는 에어컨이 설치된 가운데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민들이 식품과 물, 얼음 등을 배급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 시설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6월 말 기준 미 전역의 주택가격이 1년 전보다 18.6% 상승했습니다. 1987년 지수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최대 상승폭입니다. 어제 S&P 코오로직의 케이스실러 전국주택 평균가격 지수 6월분이 1년 전보다 18.6%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87년 지수 작성 이후 최대 상승률로 전월의 16.8%도 최고 기록이었다가 경신된 겁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늘면서 좀 더 넓은 집에 대한 선호가 강력해지고 구매자에 비해 매물이 적어 집값은 상승 일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케이스실러 지수의 10대 대도시 지수는 18.5%, 20대 도시 지수는 19.1% 상승했습니다. 대도시 중 애리조나주의 피닉스시가 25주 연속 상승률 선두였는데 1년 사이에 29.3%가 급등했습니다. 그 다음은 캘리포니아주의 샌디에이고시로 27.1%였습니다. 이 지수에서 미국 전국 주택의 평균가는 2006년 붐 정점에 비해 41%가 올랐습니다. 매물 부족으로 미국의 주택 매매 시장은 6월부터 매수 바람이 수그러지기 시작한 것으로 진단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전국부동산협회는 7월 기존 주택의 판매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5% 증가에 그쳐 전월의 22.9% 폭증과 대비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전국 기존 주택 중간값은 1년 전에 비해 17.8% 올라 35만 9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은 바이든 행정부가 집값 상승 억제를 위해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주의 세입자 강제 퇴거 금지 모라토리움은 어제로 종료됐는데요. 세입자와 랜드로드가 첨예한 대립구도를 보이며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수백 명의 세입자들은 맨하튼에 있는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실 앞에서 세입자 강제 퇴거 금지 모라토리움을 연장해달라며 촉구 시위를 벌였습니다. 세입자들은 팬데믹으로 직장을 잃거나 소득이 줄어 렌트를 낼 수 없는 지경이라며 강제 퇴거 금지 조치를 연장해 줄 것을 호컬 주지사와 지역 정치인들에게 촉구했습니다. 지역 매체 더시티는 뉴욕주의 약 80만 가구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렌트를 체납해 강제 퇴거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 지역 정치인들은 늦게나마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라토리움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드레아 스튜어트 커즌스 주 상원의장은 주의회가 긴급 특별회의를 열고 모라토리움 연장안을 가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도 주의회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며 모라토리움을 연장하는 방안에 동조했습니다. 반면 랜드로드들은 정부의 실책을 랜드로드들에게 부담하는 꼴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세입자들과 랜드로드를 돕기 위해 내놓은 긴급 렌트 지원 프로그램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만 5천 명의 건물주를 대표하는 렌트 안정협회 조 스트라버스버그 회장은 주의회가 퇴거금지 모라토리움을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뉴욕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법정 폐쇄로 재판이 제대로 열리지 못했는데요. 이 때문에 6천 명이 넘는 흉악범들이 기소도 되지 않고 풀려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포스트는 검찰이 지난해 뉴욕시에서 발생한 38,635건의 중범죄 사건 중 기소를 취한 비율이 16.9%에 달해 무려 6,522명이 재판도 받지 않고 풀려났다고 보도했습니다. 2019년에 불기소된 중범죄자 5,985명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고 같은 기간 중범죄자 불기소 비율 8.7%의 2배에 달하는 겁니다. 2016년에서 2019년에도 평균 불기소 비율은 8%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지난해 들어 중범죄자들의 불기소 석방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법정 폐쇄로 재판이 연기된 때문으로 풀이됐습니다. 뉴욕주 형사사법국이 집계한 이번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가장 많은 중범죄 불기소가 이뤄진 뉴욕시 자치구는 브롱스로 그 비율이 28.5%에 달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맨하튼 11.7%, 브루클린 17.8% 등이었습니다. 브루클린 지검은 공공보건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경범죄나 비폭력적 사건의 경우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며 지난해 팬데믹이 정점인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정에서 유죄 판결과 징역형도 줄었습니다. 지난해 18세 이상 피고인 중 7.4%가 중범죄, 10.5%가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2019년 각각 12.1%, 17.1%에 비해 크게 감소했습니다. 조지프 지아칼론의 전 뉴욕경찰 수사관은 이런 상황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며 결국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루이지애나 등 남부 지역을 강타한 허리케인 아이다가 동북부 지역을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도 아이다 영향권에 들면서 일부 지역에는 최대 6인치의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아이다는 루이지애나, 미시시피와 테네시를 강타하고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허리케인에서 열대성 폭풍으로 세력이 약화됐습니다. 하지만 뉴욕과 뉴저지가 아이다의 영향권에 들면서 오늘과 내일 뉴욕 일원에는 2에서 5인치의 비를 뿌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최대 6인치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뉴욕시와 버겐 카운티 등 북부 뉴저지 5개 카운티 등에 오늘 오후 2시부터 2일 오후 2시까지 돌발 홍수주의보를 발령하고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비가 그친 뒤 3일부터는 낮 최고 기온이 화씨 70도대를 유지하며 다소 선선하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미국은 지난 2017년 북한으로 여행 갔던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사망 사건 이후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오늘 이 여행 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했습니다. AP통신은 국무부가 오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조치는 내년 8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국무부는 북한에서 미 국민에게 신체 안전에 시급한 위험이 될 수 있는 체포, 장기 구금에 관한 심각한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는 북한을 오가거나 통과하기 위해 미국 여권을 사용한다면 이는 효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토 원비어는 2016년 1월 관광을 위해 방문한 북한에서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3월 15년에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17개월간 억류됐다가 2017년 6월 13일 석방돼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엿새 만에 숨졌습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부는 북한 여행의 심각한 위험을 이유로 1년간 여행 금지 조처를 내렸고 이후 매년 1년 단위로 이를 연장했습니다. 지난 1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 역시 이 조치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4월 대북 정책 검토 완료를 선언하고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한 상태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9월 6일부터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지원금은 전 국민 약 88%가 받게 되며 한국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외국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외국민은 한국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 제한했습니다. 한국 거주 시민권자 등 외국인도 한국 국적자가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됐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신청은 9월 6일부터 온라인, 9월 13일부터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지난 8월 민원 수수카드 결제 시범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오늘부터는 일부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서 카드 결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카드 결제 서비스에서 제외되는 업무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 가족관계 관련 증명서와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해외 이주신고 확인서, 우편 수수료 등입니다. 뉴욕 영사관은 카드 결제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서 기존보다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학교들의 신입생 신고식에서 벌어지는 가혹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가 최근 서명에 발효된 이 법은 잔혹하고 위험한 교내 신고식 근절이 목적으로 뉴저지 내 모든 공사립대학교와 중고등학교 등에 적용됩니다. 이번 법에 따라 신고식 등에서 음주나 마약 강요 등 각종 가혹 행위로 사망 또는 중상을 초래하는 경우 처벌이 기존 4급에서 3급 범죄로 강화됐습니다. 또 신고식의 가혹 행위로 신체 상해가 발생할 경우 기존 경범죄에서 4급 범죄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소프트는 어제 블로그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10월 5일부터 요건을 충족하는 PC에 대해 윈도우 11으로 무료 업그레이드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업데이트와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용자 기기의 정보와 다른 요소를 활용해 윈도우 10이 설치되어 있으면서 윈도우 11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갖춘 PC에서는 윈도우 업데이트가 언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지 알려주게 됩니다. 윈도우 11은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새롭게 하고 모바일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용 애플리케이션 설치가 가능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흐린 가운데 오전에는 비가 오겠고 오후에도 적지만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4도, 섭씨 23도, 밤 최저 기온은 60도, 섭씨 16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토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